자,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 이제 한 주만 지나면 또 11월 달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겨울 들어가게 되는데 뭐 여름 올해 시작되어 가지고 기대감 가지고 있었다가 여름에 좀 조정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 다 지나가고 이러다가 한 해가 다 지나가게 생겼네요.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죠? 시간만 잘 가고 또 해를 넘기게 생겼는데 어,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는 그런 장이긴 한데, 자, 오늘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장을 통해 가지고요. 또 시장이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두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 좀 시장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름부터 지금까지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이전에 비해서 많이 옅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참 여기 고점일 때는요, 뭐 사흘이 멀다 하고 주위에 아는 사람한테 막 주식 이야기 물어보는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문의들이 막 많이 오는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얘 뭐 어차피 이야기해줘봐야 자기 생각들로 가득 차가지고 항상 고점일 땐 그렇습니다. 물어볼 때는요 정말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별로 뭐 아유 뭐 할 말 없다 잘 모른다 그건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내가 이렇게 연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할 바 해줄 정도는 안 된다고 이제 넘기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확실히 분위기가 예전에 비해 가지고는 많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줄어들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시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냥 아니면 막연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차분하게, 막연하기보다는 차분하게가 어울리겠다, 그죠? 차분하게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으신지요. 자, 그런데 오늘도 이제 시장은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올 것 같은데 강세장 올 것 같습니까? 쌀사비팔님 필명도 쌀사비팔 심상치 않더니 강세장의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나요? 네, 그래요. 강세장 올 것 같아요.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우리 그 시장을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은 이제 지난 주에는 이제 시장에 어떤 반등세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반등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주말쯤에 해가지고 수요일부터 해서 주말쯤에 해가지고는 목금은 이제 살짝 쉬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시장은 그냥 가지 않죠. 바닥을 잡더라도 쌍바닥 정도는 이제 만들고 가기 때문에 이러한 쌍바닥이 각각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닥 정도를 만들고 가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번에 좀 들어올 수도 있겠다. 뭐 이번 크게 들어오는 건 아닐 겁니다만은 이번 주 초는 다소 조금 이렇게 조정받는 상태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을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세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까지 조정이었다면 오늘도 이제 좀 때로 한 장중 한때는 3,000포인트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이후에 이제 회복을 하면서 3,020포인트까지도 올라와 버렸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상당히 그러면은 강하다 한 번쯤 들어올 수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그러면 또다시 상승을 이렇게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내일까지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또 이제 여기 3,000포인트 이상을 잘 지켜주거나 소폭이나마 오늘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시장은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하면서 3,100포인트까지도 회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는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일 또 다시 큰 음봉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오늘 상승폭에 대해서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버리는 그런 음봉이 붙는다면은 조금 더 쉬어갈 수는 있겠고요.
하지만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지게몸에 쓰면은 뭐 설령 조금 빠진다더라도 그렇게 밀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추가적인 반등을 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기대감이 많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생각보다도 괜찮은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전에는 뭐 그렇게 오르고 싶어도 오를 만한 종목들이 보이지 않았다면은 지난주에는 그런대로 이제 괜찮은 그런 상승들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지난 주말이었죠. 주말쯤에는 야 이거 주초 다음 주 주초만 좀 이렇게 잘 넘기면은 오히려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겠는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역시 오늘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일단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은 이제 시장과 반등과 함께 오늘은 사실 이제 기관이 좀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한 2,500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기관은 이제 3,000포인트 근처에서는 이전부터 이제 매수세가 있었거든요. 3,000포인트 이탈할 때 이제 다시 깨지게 되니까 그때 매도세가 나왔다가 이제 2,900포인트 근처에서 또 자리를 잡게 되니까 기관의 매수세는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우리가 좀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외국인들의 그런 매수세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확실히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쉽게 매수세가 지금 잘 들어오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주 재무방에 오신 분들은 이제 키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시장의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는 키 포인트가 뭐냐면은 일단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이제 그 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볼 때 테이퍼링도 결국은 이제 그 보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 11월 달부터 이제 어차피 시작하기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이제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요. 남아 있는 것은 아무래도 시장에 이제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제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 같은 경우가 좀 우리 시장에 매수세가 강하게 이렇게 좀 팍팍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빨리 들어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하나 더 체크한다면은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어지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 이 실적이 이제 중요한데 실적은 사실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보면은 기업들의 뭐 삼성전자도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주가가 지금 뭐 반등을 잘 하지 못해서 그렇지. 삼성전자도 이제 호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줄줄이 보면은 이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적이 좋은데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매수세에 나서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은 역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저기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환율 차트입니다. 환율 차트. 자, 오늘 모처럼의 환율 차트가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0.7% 정도 빠지면서 이제 1170원도 깨어졌죠. 한때는 장중에는 1200원까지 찍었던 그런 환율인데 자,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환율은 어때요? 그동안에 이제 상승세를 탔죠. 우리 6월 달부터 어떻습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그러한 조정을 받는 것은 역시 이러한 환율의 상승과 이제 무관하지는 않다 연결되어 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지난 그 3월 달로부터 보면은 상당히 강세장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기 보면은 1200, 1300원 가까이 치솟았던 환율이 어때요? 상당히 급락했죠. 이렇게 빠지는 동안 우리는 이제 그 시장이 주식 시장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 짓는 동안에 이제 천정을 만들고 이 환율이 반등하면서 올라오는 동안에 주식 시장은 거꾸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이제 그 이제 1,200원을 이제 넘어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고 이제 좀 주춤하던 이 환율이 다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다소 이제 조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도세가 줄면서 큰 매수는 아니지만은 소량이나마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 난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지구나 했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관심은 뭐냐면은 이 지금까지 상승해오던 이 환율 추세가 계속해서 그 지금 조정을 받았기는 하지만은 이 추세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일탈을 할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오늘 마침내 어떻습니까? 추세가 이탈이 되었죠. 예. 이제 추세가 드디어 이제 이탈을 하였거든요. 한눈에 봐도 이렇게 꺾여서 이제 딱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음봉은 이탈하는 음봉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모습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기다리고 기다리는 환율의 그런 추세 이탈을 기다렸는데요. 그래서 이 환율이 이제 본격 오늘부터 이제 오늘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대로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환율은 조금 더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갖추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우리 주식시장은 좀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탈해버린 추세의 환율이 과연 이제부터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세에 나설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어때요? 문제는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예, 들어올 만한 이제 조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자, 이제 만약에 있죠. 이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 그리고 기관은 매수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매수에 들어가 있거든요. 기관은 환율하고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주식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환율에서 손실이 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건데, 조건은 이제 잘 갖추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시장에 있어서 가장 호재라면 호재일까요? 시장에 전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호재라면은 아마 큰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 이제 매수세가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만약에 강하게 이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증시는 어때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난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의 어떤 매수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은 우리로서는 어떻습니까? 상당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오르고 있는 종목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아직 강세장으로 전환하는 데까지는 아직 다소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보면은 뭐 개인들이 뭐 빠질 때 아무리 개인들이 많이 사 보았자 외국인들이 받쳐줘야지 주가 이제 상승을 일으키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개인들이 이제 그동안에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줍줍하면서 주식을 사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별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기대감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열이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반등이 좀 나오면 개인들은 좀 팔아버립니다. 오늘도 보면 개인은 3천억 이상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좋은데 왜 팔까요? 기대감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잠시 반등했으니까 그거라도 먹고 나오자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파는 것 같은데, 지금은요 오히려 그럴 것이 아니라 좀 더 크게 보면서 좀 더 강한 장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그러면은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러한 바대로 지금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상당히 호재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또 하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곳이 어딜 거예요? 일단은 그 원유 가격을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원유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선을 타고 상승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원유 가격이 가만히 보면은 예전에는 뭐 한참 쌀 때는 뭐 때로는 마이너스 가격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처음 보는 그런 마이너스 가격도 보기로 했는데
어느새 보면은 지금 83달러까지 오늘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달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원유 상승이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물가 상승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 완만한 물가 상승은 오히려 경기가 호조를 띠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물가 상승은 상승세가 굉장히 급하거든요. 가파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 시장이 어느 정도 소화하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주고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급히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게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파월도 보면은 오늘 미국의 그 미국도 보면은 그동안에 뭐 물가 상승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하였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물가 인플레이션이 좀 심상치 않다.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시작되는 것은 맞다라고 시인을 하였거든요 오늘.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상승세는 당분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환율적인 부분은 이제 개선이 되었고 오히려 호재가 되는데 이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 이것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좀 부담으로서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언제 끝나게 될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100달러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인플레는 아무래도 계속되어진다. 그리고 시장에 좀 부담을 준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인플레만 조금 어느 뭐 인플레를 막을 수는 없는데 좀 이렇게 완화되면서 올라가기만 한다면은 조금 더 뭐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져요. 자,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인플레에 대한 어떤 가중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남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뭐 주식은 우리가 좋은 상태에서만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깊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강한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것이 강한 반등을 하는 것이 거의 10년 만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약 10년 만에 나온 기회이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는데 그 전부터는 뭐 이렇게 강하게 이런 상승을 기대할 수가 없었죠. 그 외에는 그죠? 자, 그러면은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뭐 항상 좋은 조건만 있는 것은 아니죠. 뭐 좋은 조건만 있고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장은 늘 악재와 이러한 부담감 그리고 불리한 조건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시장이 들어오면 늘 악재죠. 맨날 걱정이고요. 그죠?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재 속에서 전 그래도 진행이 되어지고 우상향해 나가는 것이 주식 시장인데요. 오히려 모든 것이 낙관적이고 좋은 것만 보인다고 하면 오히려 그때는 더 조심해야 되죠. 그때가 오히려 위험할 때이죠. 자, 그래서 뭐 인플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은 만약에 인플레가 해소되어진다고 하면 어때요? 그럼 시장이 좀 나아질까요? 그러면서 투자 환경이 또 좋아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악재가 또 나와가지고 시장에 또 걱정을 끼치고 뭐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인플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러한 불리한 것 위기를 기회로 또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인플레가 여러 가지로 이제 유가뿐만 아니라 지금 뭐 원자재까지도 이제 강한 그 자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 원자재들도 이제 상승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제 이렇게 걱정하기보다는 그러면 그러한 인플레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이 이제 단순히 이제 시장이 좀 올라서 오늘 이제 3020포인트를 회복하였습니다만은 3020포인트 회복하니까 저기 밑에 있을 때보다 조금 나아졌구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올라가면 더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기회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포착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잘 활용하는 그러한 투자가 지금 이제 필요할 때이거든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고 그런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본다면 이 인플레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뭐 기름도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원자재 쪽도 본다면은 지금 이제 보면은 원자재 하면서 나오는 것은 이제 뭐 주석이라든지 뭐 구리, 아연, 니켈 같은 이러한 그 금속들 있죠. 금속 관련돼 있는 그런 원자재의 상승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금속 관련돼 있는 어떤 수혜주 있죠. 분명히 이제 수혜주가 있는데 그러한 수혜주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찾아서 연구를 해 본다면은 분명히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요 근래 조금 앞서서 한 차례 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주춤하고 있는데 아마 이 주춤하는 것이 또 한 번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뭐 이러한 상승세는 이제 더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의 상승세가 나면 관련된 종목이 한 차례 더 상승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 그리고 일단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무방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봐야 할 섹터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역시 보니까 이제 그러한 관련주들의 상승이 오늘 특히 좀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많은 종목들이 좀 올랐는데 뭐 에너지라든지 뭐 금융주 이러한 종목들이 좀 올랐는데 오늘 보니까 역시 이제 그러한 추세가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하면 금리 인상.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어지면 금리는 주식시장과 상극이더라. 그래서 어때요? 걱정할 것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고 하는 수혜주들을 사버려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금리 인상하면 누가 제일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금융주들이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계속해서 오늘 보면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계속해서 이러한 상승세를 이제 이어가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KB금융이라든지 그리고 뭐 하나금융지주도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오늘 2% 이상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뭐 연구를 해본다든지 이제 그 전부터 사놓았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좀 빠질 때 사놓았다면은 이번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래도 어때요?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금융주들을 좀 관심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역시 지난주에서 이러한 금융주는 지난주에서는 이제 계속 상승세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주들도 괜찮거든요. 지금 뭐 유가 오르면 계속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상승이 좀 상당히 돋보이는 그러한 하루 다른 섹터보다도 이제 강한 상승을 나타나는 그러한 쭉 그게 모습이 보였는데 우리가 또 이제 계속 봐야 될 거는 역시 이러한 에너지주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에너지 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유럽입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전기세 인상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만 하더라도 어때요? 전기가 지금 모자라가지고 정전이 되어가지고 공장이 안 돌아간다 할 정도가 되어지니까 지금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제 그러한 쪽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져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제 오늘 어떤 일이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저기 어 오늘 오후입니까? 위드 코로나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단계 이런 것들이 나왔죠. 내년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 이제 거의 다 됐는데 11월 달부터는 이제 그 모임 제한 이런 것들이 완화되어 가지고 어때요? 뭐 최대한 뭐 10명까지도 이제 모임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발표와 이제 더불어 가지고 역시 위드 코로나주 이건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주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연구를 해보면은 그 속에서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드 코로나 하면 이제 당장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활동의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활동량이 늘어나겠죠. 이동도 늘어나고 활동량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저기 뭐 오늘 보니까 이제 뭐 여행 관련주들도 오늘 상당히 좀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항공주들도 오늘 보니까 이제 상승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볼 만해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참고를 해본다면은 역시 수익을 좀 만들어 갈 수가 있고, 오늘 또 재밌는 종목이 하나 또 떠오르긴 떠올랐었습니다. 어, 오늘 보니까요, 이 TJ 미디어가 오늘 장중에 이제 상한가 찍고 이제 올라갔었는데 급등을 하였는데 따라가지는 마세요. 따라가지는 마는데 여러분 이 TJ 미디어가 어떤 종목입니까? TJ 미디어 노래방 기계잖아요, 이거 그죠? 네. TJ 미디어 금령하고 이제 이게 있는데 금령은 상장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게 TJ 미디어 노래방 기계인데 이제 코로나 완화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노래방 영업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완화되고 해제가 된다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TJ 미디어가 이렇게 뛰어올랐더라고요. 이게 좀 재밌죠. 완화하면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는데 뭐 따지고 보면 노래방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깜짝 급등을 하면서 이제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좀 재밌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하나의 이슈를 타고 강하게 이제 땅 뛰어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이제 이러한 종목이라든지 우리가 역시 이제 봐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좀 봐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오늘 보니까 뭐 조선주들도 좀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조선주의 상승도 있기는 하였는데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오늘 특히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강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현대미포조선이 오늘 10%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하는 걸로 볼 때 바닥은 잡았습니다. 이제 바닥은 확인되어서 바닥은 나왔고요. 자, 그런데 뭐 근데 우리가 이제 바닥은 나왔으면 그러면 바닥에 한번 사볼 수 있을까? 사도 될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조선주들은 한번 이 연구는 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연구해볼 가치는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오늘의 모습이 바닥은 이제 나오는 모습이긴 한데 근데 이전과 같은 그런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바로 상승하기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바닥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지만은 결국 중요한 건 어때요? 가격적으로 이제 더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탄력을 띠면서 상승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닥 찍었다고 해서 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한 탄력을 유지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즉 상승 추세를 좀 만들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여져요. 하지만은 이 조선 관련된 종목들을 좀 깊이 연구를 해본다면은 오히려 또 기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조선주들도 이제 좀 폭넓게 또는 깊이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선주도 있죠. 단순히 우리나라가 이제 배를 잘 만들기 때문에 그냥 그 기술력은 우리 조선 기술은 상당히 이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죠. 우리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이제 좋을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조선도 조선이지만은 왜 우리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또 트렌드에 발맞춰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꼼꼼히 잘 살펴보면은 수혜주는 분명히 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 수혜주들 관련된 수혜주 종목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역시 이제 조선주보다는 그게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이 오히려 더 좋다. 훨씬 더 이제 그 수혜의 어떤 가까운 핵심에 가까운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가까운 종목들이 역시 오늘은 이러한 종목들보다 더 셌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들도 한번 연구를 해볼 만한 분명한 가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보면요 상당히 괜찮아요 종목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만 하느라도 여기 관련된 종목이 보면 한 뭉탱이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뭐 나름대로 관련된 종목을 사면은 웬만하면 오르긴 오를 겁니다. 오르는데 이제 여러분이 탁월한 수익을 위해 가지고는 좀 더 그 좀 시세로 볼 때 좀 강력하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이렇게 좀 그 좋은 그러한 종목들을 이제 좀 선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그렇기 위해서 이제 주도주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번 주에 그 종목을 잘 선별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연구를 많이 하라고 했죠. 뭐 지금 삼성전자를 사라는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주도주로 떠오를 때 그때의 모습을 잘 연구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공부를 열심히 하면요, 이번에 이제 혜택 보는 종목들 주도주들은 분명히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러한 종목들과 물론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이제 그 상승세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섹터와 그리고 역시 이제 좀 중소형주들이 세죠, 역시.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형주보다는 역시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들의 이제 개별 종목, 개별 종목 중에서 추세가 좋다든지 힘이 좋은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은 분명히 이번 장에서도 이제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예, 분명히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되면은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세에서 이제 뭐 뿜어내기 시작하면 그때 개인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와가지고 또 기회가 좋다면서 매수를 하는데, 지나고 보면 항상 그 바닥 자리, 어려운 자리,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회들이 싹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진짜 매수해야 될 때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눈치채고 예전에 샀다면 삼성전자도 이전에 살 수 있었고 LG화학도 이전에 살 수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뭐 괜히 늦게 사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반도체 아직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정신 딱 차리고 우리가 시장을 연구하고 종목을 봐야 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제2의 삼성전자예요. 제2의 삼성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였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뭐라고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미 뭐 일선발로 나온 종목이 삼성전자가 후속주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제 아주 강력하게 삼성전자 후속주가 하나 탁 튀어나왔는데, 그러한 종목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종목을 보니까 그 뒤를 따를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2의 삼성전자가 될 만한 그러한 종목들. 그래서 상근한 걸로 볼 때, 뭐 전체적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어때요? 대형주들이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수가 다시 막 지금 뭐 3,200, 3,300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듯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중소형주라든지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지금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 중에서 강한 종목들, 그러니까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제2의 삼성전자 같은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미 그러한 종목들의 이제 출발 이런 것들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수익을 위해 가지고는 역시 이러한 주도주들에 대한 공부들을 좀 잘 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주도주도 많이 나왔습니다. 때에 따라 가지고요. 꼭 삼성전자만 나왔겠습니까? 이전에 뭐 LG화학, 삼성전자 우린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올라온 종목들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뭐 하나의 그런 기회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또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키다리 스튜디오 이란 종목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키다리 스튜디오가요, 작년 그 3월에 2,000원 하던 것이 지금 장중에 2만 원까지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이 저점 대비해서 보면은 벌써 10배가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가 우리가 저기 언제 샀나? 뭐 2,090원 이 자리는 못 사죠. 이 자리는 못 사지만은 그래도 5,000원 근처 그 아래에서는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뭐 키다리 스튜디오도 보면은 상당히 상승세, 뭐 삼성전자 못지않은 그런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이고요. 사실 삼성전자는요, 여러분 중소형주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히려 중소형주에서 주도주가 나오는 것이 더 재미가 있습니다. 더 좋아요. 삼성전자는 비싸잖아요. 그죠? 예,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가면 한 100% 수익 납니다. 삼성전자는요. 정말로 자기 때가 올 때는 한 100% 정도 먹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우리 대략 보면 여기 바닥이 어때요? 이 45,000원 정도 되죠. 그리고 한 9만 원까지 갔으니까 살짝 넘어갔는데 대략 한 2배 정도 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때도 이제 삼성전자가 꽤 상승을 쭉 하였던 것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뭐 2만 원짜리는 저기 아니지만 한 2만 5천 원 근처는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보면은 5만 원 이상 갔으니까 이것도 한 100%에서 100%살 좀 넘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는데 삼성전자는 정말로 그 주도주 역할을 하고 큰 출발을 이룰 때는 항상 보면 100% 정도는 나오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100% 작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뭐 돈만 있으면 여러분이 10억을 넣어도 좋고요. 그 이상을 넣어도 좋거든요. 그래서 때만 잘 맞춰가지고 딱 넣어 놓는다면 몇십억치 사도 100%는 먹는다고요. 그럼 이거 엄청난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100% 가는 것은 엄청난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 뭐 한 종목에 몇 10억 아니면 몇십억씩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뭐 그 정도 되면 이제 큰 손이 되어 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삼성전자는 이제 올라갈 때 먹어도 이제 수익은 나기는 하는데 100% 정도 수익 나거든요. 근데 중소형주는요 제대로 된 종목 만나면요 수익 진짜 더 많이 납니다. 우리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100% 이상 수익 난 거죠. 지금까지 보면은 100%가 아니고요. 뭐 200% 이상 이렇게 이제 수익 나는 그런 종목인데 그래서 더욱 좋은 겁니다. 중소형주 중에서 주도주가 나오고요. 이러한 종목이 나오면 더 좋아요. 수익률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소형주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출발했어요. 출발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저희 VIP 회원님들과 이제 시장을 살펴보면서 종목을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 이제 샀고 이미 산 종목 또 사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제2의 키다리 스튜디오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2의 키다리 스튜디오 나오면 어때요?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무조건 사야죠. 지금 뭐 시장이요 단기 반등 올라가지고 그거 먹고 말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예, 반등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 큰 장이 온다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진 않을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한 줄기로서 쫙 뻗어 나가는 이러한 종목이 있죠. 얼마나 추세가 좋습니까? 물론 이런 종목도 중간 조정은 있죠. 있기는 하지만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상승 정제보다 훨씬 더 나은데요. 이 종목이 키다리 스튜디오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만들어 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런데 최소한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는 푹 꺾여가지고 추세가 푹 꺾여가지고 그죠? 하향하는 것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같이 뭐 이격이 나서 지금 못 간다 하더라도 키다리 스튜디오는 지금 어때요?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최소한 덜 빠지네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죠? 이런 종목이 더 좋은 거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좋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별로 안 빠지니까 좋은데, 근데 이제 지금 이 종목을 사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저기 아래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내 올 때 지금 그러한 과정에 있는 종목들. 그래서 늘 종목은 돌고 돕니다. 뭐 짧게도 돌고 또 매일 돌기도 하죠. 오늘은 이쪽 섹터가 올랐다면 내일은 저쪽 섹터가 오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의 큰 상승, 뭐 삼성전자 같이 이런 종목들이 한번 쫙 나가고 나면은 그 자리를 또 이제 다른 종목이 꿰차고 또 오르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런 큰 상승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화려하게 이끌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 놨다면 이제 그 뒤는 어떻습니까? 후속주들이 나올 때 그 이끌어내겠죠. 근데 그 후속주들이 나올 때가 바로 이제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작년 3월 이후로 큰 조정이 없다가 뭐 이런 부분도 조정이 있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조정이 없다가 이번에 이번 여름부터 들어온 조정이 비교적 아픈 조정이었지 않습니까? 큰 조정. 그래서 아프기는 하였지만은 시장은 어때요? 이렇게 아플 때
항상 그 다음 종목을 내어주죠. 이 조종만 끝났다고 하면은 이제 그러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 남들은 지금 이게 시장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또 빠지지는 않을까, 언제 이거 회복되어질까, 이러다가 또 다시 밀려나는 것은 아닐까, 지금 그거 걱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짧게 보고 자꾸만 사기는 사는데, 짧게 올라오면 바로 매도를 해버린다고요. 오늘 또 올라온다고 3천 이상 올라오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뭐 매도를 많이 해버리지 않습니까?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해버리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날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 큰 상승을 위해서. 근데 왜 그렇게 매도를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자신이 없다는 거죠.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러한 방향이라든지 주도주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매도를 해버리거든요. 아마 주도주를 안다면은 오히려 뭐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러한 종목들이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고 명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장은 또 한번 보면은 이제 그 뭐 배터리주들은 이미 뭐 LG 화학 이런 종목은 연초부터 꺾인 거고요. 그 사이에 보면은 이제 소재주들이 좀 메꿔졌죠. 배터리 관련돼 있는 그런 소재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코스모 신소재도 사실은 굉장히 멋있는 상승을 한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도 있죠. 저기 바닥 대비해서 여기 있죠. 이 바닥 대비해 가지고 거의 10배가 오른 종목입니다.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를 가지고 있었죠. 코스모 신소재는 상당히 좋아가지고요. 작년 초부터 우리 그 VIP 회원님들께 코스모 신소재는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에 꼭 한 종목 이 종목은 꼭 있어야 됩니다. 빠지지 말고 다 사세요 했던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도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이런 조정이 있을 때 또 챙기실 분은 챙겼고, 또 잘 키울 분은 가져와 잘 키웠거든요. 또 살아나면 또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여러 번 이렇게 기회를 주기도 하였고, 또 가지고 있는 분은 상당히 이렇게 수익이 났거든요. 이 코스모 신소재 보세요. 삼성전자 부러운 종목 아닙니다. 요거 있죠. 저기 4,890원 자리는 못 사지만은 뭐 15,000원 아래에서도 사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상당히 먹었죠. 만 원대에서 샀으면 어때요? 상당히 수익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역시 수익이 많이 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이제 이러한 제2의 코스모 신소재 이제 좀 떴습니다. 떠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키느냐 오히려 조정 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오히려 뭐 이렇게 떠서 있는 종목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들이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후속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섹터는 달라집니다. 섹터는 분명히 달라지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란 아까 말씀드린 건 영역이죠. 좀 폭넓긴 한데, 그래도 그 속에서 이제 항상 보면은 각 섹터마다 대장주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대장주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참 가만히 보면 적게 올라온 것은 결코 아니다, 그죠? 상당히 이렇게 상승이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종목은 작년부터 사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작년부터 사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이제 지금 올라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중간에 이런 종목을 들어오려고 하면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뭐 물론 중간에 또 이럴 때 상승을 나올 때 이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들어가도 되기는 하는데, 이미 또 10배 정도 올라온 시세 속에서 지금 들어가서 또 수익 내려고 하면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후속주들이 이제 지금 등장하는 시기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목을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이제 선별을 해서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이 좌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 항상 이제 주식 시장은 이제 지금 아마 이제 11월 달 들어가게 되는데, 지수는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올해는 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좀 견디면서 넘겨가 보자. 그리고 연초에 보통 좋았으니까 봄 랠리 때 보통 이게 주식이 잘 오르니까 내년 봄 랠리까지는 좀 참아보자,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일찍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런 분위기들은 좀 있었죠. 오히려 그죠? 작년에도 아이고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지. 이제 반등도 다 했다. 올라올 만큼 다 올라왔다. 그래서 뭐 더 오르기는 힘들다. 여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횡보를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어때요? 이때도 아이고 이제 11월 달 되어지고 아이고 이제 좀 봄이나 되면은 이제 조금 기대를 해볼까 했는데 11월 달부터 휙 나르면서 어때요? 상당히 올라가 버렸죠.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지금 또 다시 신고가 나지는 않겠지만은 종목들은 지금 이러한 단계에 돌입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수가 보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약세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조금 소극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면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약한 종목들 상당히 많죠.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약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못 올라오잖아요. 지수보다도 더 약합니다. 이제는 종합지수는 21선까지 반등하였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 21선까지 오르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약한 거죠. 지금은 제일 진상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실적 좋으면 뭐예요? 오르지를 못하는데 주가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 삼성전자 지금 말고 한참 탄력이 붙을고 탕 튀어나갈 때 그때 모습을 자꾸 연구하라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여러분이 잘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 이 삼성전자 후속주가 될 종목은 누구인가? 어느 종목이 될 것인가? 어떤 종목이 왕이 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잘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꾸만 추세 살펴보고요. 아무튼 어떤 종목이 강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잘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좋은 것은 전 종목을 보세요. 전 종목을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쭉 찾아보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제 그것이 힘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섹터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떠오르는 종목도 있고 관련된 종목을 찾아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관련된 종목들의 차트를 자꾸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오르고 있느냐, 삼성전자 후속주가 될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가를 잘 살펴보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뻥 해버리면요 금방 달아납니다. 주식은 항상 그렇죠. 센 종목은요 하는 사이에 금방 달아나가지고 휙 달아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럴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이번에 지난주에 삼성전자 후속주 하나 나왔다고 했죠. 그 종목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번 주에 조금 깎아줄 것 같은데 잠시 깎아주고 나면 금방 또 달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종목이라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종목들을 달아나기 전에 잡는 것 그리고 그게 부담스럽다면 이제 아직까지는 오르지는 않았지만 오르기 직전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좀 답답하다.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잡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차트를 파도 아직까지 어떤 종목이 그렇게 주도주가 될 만한 건지 아직까지는 이런 감이 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서둘지는 마세요.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 주도주 공부라든지 시장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 이제 공부를 하려면은 역시 주도주 차트를 많이 보세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그 상승이 잘 나왔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의 차트를 자꾸 보다 보면은 비슷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흡사하고 비슷한 종목. 그 비슷한 놈이 주도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부지런히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좀 열심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도 좀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되어지는데 실적 발표되어지는 것 다트 같은 데 있죠. 그런데 들어가 가지고 실적도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회는 왔습니다. 상당히 기회는 왔고요. 이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생은 끝났으니까 기회는 주는데요. 근데 그 기회는 아무에게 주지 않고 준비되는 자한테 주는 거니까 이번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한 준비를 잘 해가지고요. 이번 장 주도주를 통해서 수익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주도주 나는 도저히 발굴할 수 없다. 근데 이번에 수익은 꼭 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요. 받으러 오세요. 지금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담아놓고 또 공부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리가 왜 그런지 이해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때이니까 뭐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오셔가지고 이제 종목을 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뭐 모처럼에 시장에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 전에는 뭐 좀 참아 봅시다. 기다리면 또 좋은 때가 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오늘은 진짜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좋아지겠죠, 그죠?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그리고 이번 주 장을 또 살펴보고 또 주말쯤에 무방이 있으니까 그때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오버가 돼가지고요.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